자, 지난 시간에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 요건 세 번째, 외계의 일부일 것으로 갑니다. 이때 외계라면 뭐요? 인간이 아닐 것, 그죠? 비인격성을 의미를 합니다. 따라서 교과서 계속 보세요. 따라서 사람의 신체 또는 그 일부는 절대로 뭐요? 거래 객체인 물건이 될 수가 없다. 따라서 어수, 어족, 어치 등도 뭐요? 신체 부착이 되어 있는 동안은 신체 일부이지 물건이 될 수 없다. 다만 분리되면 물건이 되죠. 그때 분리되면 분리된 자의 소에 속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여기입니다. 자주 등장하죠, 그죠? 사체 유골은 제목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닐 거죠. 그 사체 유골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사체 유골은 물건이다는 거죠. 물건 아니다면 틀립니다. 물건이다. 물건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물건은 당연히 거래를 할 수 있다. 근데 사체 유골은 뭐요? 거래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보통이 아니고 뭐요? 이거는 특수죠. 특수한 물건이죠. 그래서 특수한 소유권의 객체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죠? 즉 물건이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특수한 물건이다. 그래서 누가 소유자냐, 그죠? 제사 주재자의 소유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판례요. 등장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사체 또는 유골을 뭐요? 뭐 해부형으로 기증하는 유언 가능하죠. 또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뭐요? 뭐 화장을 해달라고 하죠. 이와 같은 유언이 가능하지만 그와 같은 유언이 제사 주재자인 상속인을 구속한다, 구속하지 않는다? 구속하지 아니한다. 그 마지막 줄 맺어보시면 돼요. 따라서 마지막 줄, 제사 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 요건요. 독립한 물건이라야 됩니다. 독립한 물건일 것. 즉 물건은 소유권 등 배타적 지배권이 물건의 객체다, 그죠? 그래서 물건의 객체가 되려면 그 물건이 독립한 존재여야 된다, 그죠? 즉 다른 물건과 구별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독립하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해달라고 했어요. 독립하이는 단순한 세 글자가 우리 물건 전체에서 가장 비중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법은 뭐예요? 우리 거래계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을 규율 대상으로 하죠. 그 개념도 우리 거래계에서 일어나는 법적 개념으로 보죠. 따라서 독립하이라는 의미는 이렇게요. 하나의 거래 단위로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의미로 읽으면 지금부터가 잘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그 물건이 다른 물건과 구별하는 뭐요? 독립성이 있다 없다는 당연히 거래에서 정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리적 기준이 아닌 뭐요? 거래 관념. 다른 말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독립성 여부를 구분하더라.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아파트 한 동이 하나의 건물임이 명백하지만 거래는 뭐예요? 이렇게 호수별로 거래가 되더라고요. 이게 독립성의 의미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옆 페이지 동그라미로 한 판단 기준. 즉 물건의 객체인 물건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해야 되므로 독립성이 된다. 이때 독립성 여부는 마지막 줄. 다른 말로 뭐예요? 거래 관념 또는 사회 통념에 따라서. 그래서 동그라미 2번. 하나의 독립한 물건만이 뭐예요? 하나의 소유권 등 물건의 객체가 된다고 하죠. 이를 일물일건주의. 따라서 하나의 물건 일부 또는 집합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가 없다. 예, 체크할게요. 항상 시험 문제는 뭐예요? 예가 답입니다.
첫 번째, 지상권 등 뭐요? 용익 물건은 부동산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그 다음 2번, 여기죠. 구분 소유권이다, 그죠?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은 구분된 일부분이 별도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집합물요.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뭐요? 여러 개의 물건일 뿐 하나의 물건의 객체인 물건은 될 수가 없다고 하죠. 하나의 물건은 아니란 겁니다. 그렇지만 자, 우리가 이미 기본 이론 시간에 물건법까지 배웠다 그죠? 물건은 배타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물건 거래 안전을 위해서 물건의 존재와 범위는 대외적으로 안전하게 공시를 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로 공시를 하고 동사는 뭐요? 인도로 공시한다 그죠? 거기와 같이 집합물일지라도 뭐요? 우리 사회에서 그 집합물 전체를 뭐요? 따로따로 거래하려면 너무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물건과 같이 다룰 경제상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이런 뭐요? 안전하게 공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된다면 뭐요? 집합물도 예외적으로 하나의 물건과 같이. 그 첫 번째가 뭐요? 공장, 재당, 저당법도 뭐요? 특별법이 있는 경우죠. 저당법 등 여하튼 특별법이 있다면은 공장이 있는 뭐요? 동산인 기계 전부를 묶어서 하나의 담보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그래서 10번 예외적으로 특별법이 있으면 하나의 물건같이 취급될 수 있다. 그죠? 자, 그럼 미리 볼게요. (141페이지로) 옵니다. 141페이지. 제일의 집합물 있죠, 그죠? 집합물. 2번에 여하튼 집합물도 일정한 공시 방법이 마련된다면 하나의 물건, 즉 공장, 재당, 저당법도 특별법이 있는 경우. 그 다음부터요. 판례에 의하면 이와 같은 특별법이 없더라도, 그죠? 특별법이 없더라도 판례에 의하면 양의장 내 뱀장어다, 그죠? 뱀장어. 자, 볼게요. 일정 요건에서 특별법이 없는 경우도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담보권의 객체로. 그래서 뱀장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일단의 정감 변동하는 집합동산 전부도 뭐요? 하나의 물건으로 봐. 이를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삼으면 집합물의 양도 담보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 다만 가능하려면 뭐야? 셋째 줄.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에 있어. 거기다 체크하시면 수량 등의 지정의 방법으로 담보 설정자의 뭐예요? 일반 재산과 구분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그죠? 전체를 하나의 물건같이 담보권의 객체로 할 수 있더라. 자, 다시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합물은 일물 일건주의 원칙상 원칙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 그죠? 다만 이 두 가지 경우 공장, 재당, 저당법 등 특별법이 있는 경우 또는 뭐요? 특별법이 없더라도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에서 양도담보 설정자에 다른 어떤 일반 재산과 구별할 수 있는 뭐요? 특정성이 마련될 수 있다면 그 집합 동산 전부를 하나의 물건같이 담보권의 객체로 할 수가 있더라. 자, 집합물까지 봤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131페이지.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일단은 우리가 물건법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한 반복요. 물건의 종류는 물건 법정주의 원칙상 법률 또는 간섭법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그죠? 그 민법상의 물건의 종류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채권, 지역권, 저당권. 이렇게 8가지. 그죠? 그 다음에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상의 물건. 판례가 인정하는 간섭법상의 물건의 종류는 뭐예요? 3가지밖에 없다. 그죠? 간섭법상의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뭐요? 분묘기지권.
그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다 그죠? 요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 외울 필요 없죠. 여기에 속하지 않는 간섭보다 물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온천권 없죠, 그죠? 온천권 없어요. 그다음 2번 물건의 정답은 1번이고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검정 기타 물건은 뭐야? 법정가시. 그 종합적인 지문의 뒷부분까지. 그 다음에 3번은 물건의 의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독립성 요문은 뭐야? 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한다 그죠? 건물은 언제나 토지하고 별개 독립한 부동산인데 독립한 건물이 되려면 뭐야? 거래관념상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벽까지는 건축이 되어야 한다 그죠? 그 다음 4번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정축이 된 경우 미주곡이요. 그 정축 부분이 독립성이 없다 그죠?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기존 건물과 별도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가 없고 그러면 기존 건물에 일체가 됐죠 그죠? 일체가 됐습니다. 구성 부분. 그것은 기존 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은 당연히 정축된 부분에도 미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물권법까지 시각을 요하는 종합적인 지문의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 4번으로 갈게요. 똑같이 아직까지 우리가 확인하지 않는 어떤 뒷부분의 지문도 같이 실릴 수가 있습니다.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1번 토지의 개수는 필로서 계산한다 그죠? 그다음 2번 지문 사람은 유언으로 본인의 시설을 영구용으로 규정할 수는 있지만 금방 확인했죠. 제사 주재자를 그 유언이 법적으로 구속을 할 수는 없다 그죠? 그 유언이 법적으로 구속되지는 않는다. 그 다음 3번 집합물은 이를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하는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체크할게요. 있는 규정이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한다. 틀렸습니다. 요 부분이요. 그래서 이 부분 뭐요? 기출 문제를 우리가 확인치 않으면 틀린다는 겁니다. 우리 시험 기출 문제요. 따라서 집합물은 뭐요? 원칙적으로 하나의 물건이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두 가지 예외. 특별법이 있는 경우 또는 뭐요? 특별법이 없더라도 판례는 뭐요? 종류, 장소, 수량 등의 지정 방법으로 설정자에 따른 일반 재산과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특정을 할 수 있다면 그 집합 동산 전부를 하나의 양도담보권의 객체로. 그러니까 특별법이 있는 경우요. 특별법이 없다도 판례에서 두 가지 경우가 인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법정가시를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그 다음에 배타적으로 지배가 가능한 것만이 그죠. 유체물일자도 배타적 지배가 불가능해서 면포상 물건이 될 수 없다. 자, 다시 교과서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무수한 물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 물건들은 뭐예요? 민법상으로는 부동산과 동산, 그 다음에 주물과 종물, 원물과 가실로 구분합니다. 자, 먼저 부동산과 동산으로 갑니다. 부동산 말 그대로 뭐예요? 이동 가능성이 없는 것. 나머지는 다 동산. 부동산의 범위가 정해지면 나머지는 다 동산입니다. 즉 부동산은 99조 1항에서 토지 앤드 정착물이에요. 자, 지금부터 독립의 의미를 이해하시면서 필요한 것을 외우셔야 돼요. 당연히 토지는 거래할 수 있다 그죠? 문제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은 100% 부동산입니다. 못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토지 위에 고정되어 있다 그죠? 그때 토지는 거래치 않고 정착물만 독립해서 그죠? 그래서 여기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독립 정착물도 있고 언제나 뭐예요? 토지의 일부로서 토지와 함께만 거래할 수 있는 종속 정착물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크게 잡을게요. 첫 번째 토지입니다. 토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유권에 보면 정당한 이익에서 공중과 지하에 미치는데 둘째 줄 체크할게요. 독립의 의미를 읽으면서 토지 속에는 암석, 토사, 지하수가 있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은 될 수 없죠. 그죠? 언제나 토지의 일부. 그 다음
리어. 토지는 그 개수를 뭐야? 필로서 계산한다. 그죠? 필로서 계산하고 공부의 공시가 됩니다. 그래서 일물일건주의 증상 둘째 줄 마지막에 한 필지가 뭐야? 하나의 토지가 된다. 그죠? 따라서부터 시작할게요.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분필절에는 한 필지 토지 일부만을 탄핵의 양도 또는 한 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다만 지상권 등의 용익 물건은 한 필지 토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그 지문이 시험에 떴습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물건의 일부분 또는 구성부분 뭐요?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그죠? 따라서 구분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하나의 부동산 일부만에 관한 보존 등기를 한다든지 그죠? 하나의 부동산에 관해서 경제된 보존 등기 일부만을 말소한다. 이런 것은 일물일건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옆 페이지 문제에 되는 사안 볼게요. 지표 2의 자연석 체크할게요. 당연히 산에 큰 바위가 있다. 그죠? 원칙 임야의 일부입니다. 다만 예적으로 뭐요? 예적으로 석불이 조각된 별개의 부동산. 그 다음 미채고래 강물 지하정부죠. 결론 토지 소유자께 아니다. 이렇게만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토지 소유자께 아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는 뭐요? 지하수하고 똑같다. 그죠? 토지 일부이지 독립한 권리객체가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락입니다. 바다 연안 또는 하천 연안의 토지가 홍수나 해일 등으로 물에 잠기는 것을 포락이라 합니다. 포락. 그때 문제는 포락된 토지가 있을 때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거냐입니다. 소유권. 그때 그 부분 보고 따르세요. 원상 복구가 가능하고 뭐요? 그 경제상의 실익이 있다면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뭐요?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다. 그죠? 원상 복구가 불가능. 또는 뭐요? 그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는 경우는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뭐요? 소멸합니다. 소멸해버렸어요. 그때 우연히 뭐요? 포락된 토지가 겉으로 드러났다. 그죠? 성토가 되더라도 그 토지는 누구 겁니까? 주인 없는 땅, 국가 소유가 되지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이 살아날 수는 없다. 그 부분을 기억 부탁드릴게요. 정착물로 갑니다. 그래서 예, 수목, 교량, 돌담 이런 것들이 정착물이다. 그죠? 다 정착물은 부동산이에요. 그런데 셋째 줄 견본주택, 가건물, 가식 중에 수목은 정착물이 아니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기 때문에 동산에 해당한다. 그죠? 자, 본격적으로 합니다. 정착물은 뭐예요? 크게 두 가지다. 그죠? 토지와 독립해서 정착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독립정착물도 있고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그 다음에 언제나 토지의 일부로만 종속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종속정착물, 예, 밑줄 그을게요. 도로의 포장, 교량, 돌담 등이다. 그죠? 자, 그 문제는 니은부터예요. 그 정착물은 뭐예요? 독립정착물이 아닌 것은 원칙 종속이죠. 즉, 원칙 토지의 일부입니다. 다만, 배타적 지배권의 거래 안전에서 뭐예요? 이와 같은 정착물의 물권 변동 과정을 외부에다 안전하게 공시할 수 있다면 뭐예요? 그때는 토지와 별개로 정착물만을 독립부동산으로 거래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수목, 미분리 가실, 농작물 등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독립정착물, 그죠?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즉 현행법상 건물은 언제나 토지하고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완공이 되지 않죠. 그죠? 즉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이 언제부터 독립한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이 되느냐? 토지 개수가 몇 개이냐. 그죠? 그래서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이 뭐예요? 밑줄 볼게요. 거래관념이다. 그죠? 거래관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판례
판례하면 거래관념에 따라서 완공될 필요 없죠.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변까지만 건축되면 이미 토지의 일부가 아니고요.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개수. 건물의 개수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죠? 쭉 다 거래관념이죠. 다른 말로 사회 통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다만 그 자료가 건물의 객관적 구조, 그죠? 플러스 건축자의 주관적 의사, 그죠? 건축자의 주관적인 의사.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뭐요? 거래 관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건물의 개수를 판단합니다. 자, 볼게요. 건물의 개수는 밑줄 것이고, 마지막 줄 사회 통념에 따라서 거기다 밑줄 것이고, 그 자료가 뭐요? 물리적 구조 등 객관적 사정과, 둘째 줄 마지막에 객관적 사정과, 그 다음에 마지막 줄 뭐요? 건축자의 주관적 의사, 그죠? 이런 것을 토대로 뭐요? 거래 관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건물의 개수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3번. 신축 건물이 경락대금 납부 당시 이미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지붕, 주벽, 천장, 슬래브가 완성된 상태다, 그죠? 이미 토지 일부가 아니라 뭐요? 건물이다, 그죠?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분양까지 이르렀다면 비록 토지 경락 당시에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 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 지붕 등이 설치된 바 없더라도 뭐요? 이미 건축된 그 정도만도 이미 토지의 일부가 아닌 건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로 갑니다. 토지의 자라고 있는 뭐요? 수목 또는 수목의 집단은 원칙 토지의 일부다, 그죠? 원칙 토지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토지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정한 수목의 집단은 임목법에 따라서 뭐요? 임목 등기할 수가 있다, 그죠? 자, 기본 이론 시간도 여기까지 외워달라고 했어요. 임목 등기가 되면 토지와 별개 뭐요?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독립부동산이 되고,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저당권 등 여러 가지가 있죠. 등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뭐요?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여하튼 임목법에서 임목 등기치 않더라도 내가 산에서 나무들을 키우고 있다, 그죠? 근데 그 임야는 팔기 싫고 나무만 심겨져 있는 채로 상인에게 팔고자 한다, 그죠? 상인도 뭐요? 임야는 필요 없죠. 나무만 미리 샀다가 몇 년 더 키워서 벌목해서 목재등으로 하려고, 그죠? 그래서 그 나무만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착되었으니까 뭐요? 부동산이죠, 그죠? 근데 우리가 물건법 봤어요. 매매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취득입니까? 법률 행한 물건 취득이요? 법률 행위죠. 공시 방법을 말해야 돼요. 그런데 임목 등기치 않았다, 그죠? 그때 판례가 인정하는 뭐요? 간섭법상의 공시 방법을 명인 방법이라 하다, 그죠? 그래서 명인 방법을 구비하면 당연히 토지하고 별개 독립부동산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뭐요? 이와 같은 명인 방법을 구비한 임목에 대해서는 저당권은 설정할 수가 없다, 그죠? 어디까지만? 양도 담보까지만. 그래서 이 차이점 기억할게요. 따라서 임목 등기하면은 독립한 뭐요? 소유권의 객체되고 뭐요? 저당권까지 설정할 수가 있다. 근데 명인 방법만 구비한 경우는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되나 저당권은 설정할 수 없고 양도 담보까지만. 자, 확인합니다. 기억. 수목의 집단은 임목 등기항서 뭐야? 둘째 줄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 저당권의 객체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구했다고 하죠.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 양도 담보 객체, 저당권의 객체는 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미분리 가실 거죠. 똑같습니다. 미분리 가실은 뭐요? 원칙
수목의 일부들은 토지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죠? 독립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근데 이와 같은 미분리 가실도 명인 방법을 구별했다. 그죠? 명인 방법을 구별하면 당연히 아직까지 사과 나무에서 사과를 수확지 않죠. 그래서 못 움직이니까 독립한 부동산이 된다. 그죠? 독립 부동산이 됩니다. 미분리 가실도 독립 부동산이 된다. 명인 방법. 자, 농작물 제일 중요합니다. 종료 표시를 하시고. 타인 소유 토지에서 뭐요? 경작한 농작물입니다. 아직 수확 안 했어요. 심겨져 있는 상태. 정착물. 자, 이 같은 농작물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겁니다. (360페이지로) 옵니다. 360페이지요. 자, 360페이지를 찾아보세요. 자, 조문 256조, 257조입니다. 부합이요. 자, 부합은 뭐요? 두 개 이상의 물건이 결합해서 뭐요? 하나가 되는 것을 부합해야 된다. 그죠? 쉽게. 종전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여러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의 물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권자를 누구로 할 것이냐? 257조로 갑니다.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치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 가담 비용을 할 때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뭐예요? 원칙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합니다. 근데 이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뭐예요? 그 부합 당시에 가액의 비율로 공유 관계가 성립합니다. 근데 256조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러나 타인이 근원에서 부속한 것은 뭐예요? 그때는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그 타인 소유입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서 뭐예요? 농작물을 경작했다. 그죠? 그때 적법하게 빌려서 경작했다. 그죠? 그럼 당연히 농작물은 뭐예요? 적법하게 빌려서 농작했기 때문에 부합이 되지 않으니까 뭐예요? 경작자의 소유가 된다. 그죠? 근데 판례하면 위법하게 경작했어요. 위법하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농작물은 토지에 심겨져 있습니다. 이를 분리하게 되면 잡초 덩어리에 불과하다. 그죠? 부합이 됐죠. 그죠? 그럼 부합이 되면 금방 봤던 256조에 의하면 누구께 돼야 돼요? 토지 소유자께 돼야 됩니다. 근데 판례는 뭐예요? 농작물은 결론. 그래서 중요합니다. 적법하게 경작했던 뭐예요? 위법하게 경작했던 농작물은 뭐예요? 토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적법하게 경작했던 위법하게 경작했던 뭐예요?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입니다. 자, 물어볼게요. 경작자는 성계 취득자입니까? 원시 취득자예요? 타인이 생산한 농작물을 뭐예요? 매매 등으로 매수한 자입니까? 자기가 직접 농사진 자예요? 후자죠. 원시 취득자입니다. 원시 취득자. 따라서 법률행위란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해야 되죠. 근데 매수한 게 아니죠. 그죠? 따라서 이자는 원시 취득자. 상속 등과 똑같이 뭐예요? 건물의 신축 등과 같이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죠. 따라서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기 때문에 성숙한 농작물은 이자는 공시 방법인 명인 방법도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다가 되죠.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그래서 이자는 뭐예요?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언제나 경작자 소유입니다. 근데 경작자로부터 뭐예요? 상인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상인은 뭐예요? 매수니까 이거는 법률 행위한 부동산의 취득이죠. 그 법률행 부동산 취득이니까 경작자인 농민과 뭐예요? 상인 사이의 농작물 소유권 합의 플러스 뭐예요? 이자는 뭐까지요? 명인 방법까지
구비를 해야만 이렇게 되죠. 그죠? 농민은 원시 취득자이기 때문에 명인 방법도 필요 없이 이런 문구가 됩니다. 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이 판례가 전혀 그 부분이 왜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 그죠? 자, 볼게요. 정당한 건에서 경작했던 뭐요? 둘째 줄. 건옷이 위법하게 경작했던 뭐요? 성숙한 농작물은 언제나 체크하시고, 마지막 줄. 언제나 경작자가 소유자고, 명인 방법도 필요 없다고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돼요. 왜?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부동산 물건의 원시 취득입니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자, 나머지는 다 동산입니다. 그래서 1번의 기억력, 선박, 자동차, 항공기 등도 동사이죠. 다만 재산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등기 등록으로 공시를 합니다. 그 다음 니은요, 상품권 등은 뭐요? 또는 동산이 아닌 무기명 채권이라고 그러죠. 채권.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금전도 당연히 동산이죠. 그죠? 다만 특수자가 붙었다. 그죠? 일반 동산은 내것, 니것 구분되죠. 개성이 있기 때문에 내것, 니것 구분됩니다. 근데 금전은 뭐예요? 일정 액수의 물건을 살 수 있는 가치 매개 수단에 불과할 뿐 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줄 마지막에 체크할게요. 금전은 언제나 뭐예요? 점유와 소유가 일치한다. 그죠? 그래서 빌려서 가지고 있던 뭐예요? 훔쳐서 가지고 있던 금전은 언제 누구 겁니까? 점유자가 소유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권법 파트에서 동산에서 적용되는 규정이 금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선의 취득 등은 규정이 되지 않고, 그 다음 내 자전거를 누가 훔쳐갔다. 그죠? 그때는 내 거니까 돌려달라. 그죠? 소유권이니까 물권적 반환 청구이 가능하지만 금전은 언제나 뭐요? 훔쳤더라도 그자 거니까 소유권이니까 물권적 반환 청구는 될 수 없고 원인 없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 그죠? 따라서 채권적 반환 청구권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만 행사를 할 수 있다. 자, 옆 페이지.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을 왜 구분을 했느냐. 그죠? 박스. 물건은 뭐요? 권리자만이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자의 권리를 물건 그러죠. 그래서 배타적 지배권성에 거리 앉아서 어떤 물건의 존재와 그 법인은 대의적으로 공시할 필요가 있다. 그때 부동산은 등기라는 완벽한 공시 방법이 있다. 그죠? 근데 동산은 점유로서 공시를 하더라. 그때 공시 방법을 믿고 거래한 경우에 양도인이 무권리자일자도 자, 앞으로 우리가 케이스 푸는 요령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갑이 소유자입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매매를 통해서 취득했어요. 그러면 을은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을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입니까? 성계 취득이요? 성계 취득이죠. 이자가 소유권자입니다. 그럼 다시 이자로부터 전득한 자는 우리는 따질 필요 있어요? 없죠. 그죠?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갑을 간의 매매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이자가 권리자입니까? 무권리자예요? 무권리자죠. 그때 이자가 을 앞으로 된 등기를 믿었을 때 이자가 보호될 수가 있느냐. 항상 제3자 보호는 어떤 경우면 문제돼요? 자신의 전자가 뭐예요? 정당한 권리자가 아닐 때. 그죠? 이자가 정당한 권리자면 당연히 성계취득, 이자의 권리를 지위를 성계하니까 이자는 무조건 보호가 됩니다. 근데 자신의 전자가 뭐예요? 무효 취소독으로 정당한 권리자가 아닐 때 이자가 보호가 되느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 법은 등기는 뭐예요? 공신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무리 이자가 잘못이 없더라도 뭐예요? 전자가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면 이자는 등기로 표상된 부동산 물건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죠. 등기에는 공실력이 인정 안 됩니다. 다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실력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3자 보호는 뭐예요? 이자가 정당한 권리자라면 신경 쓸 필요 없죠. 당연히 전자의 권리를 성계하니까. 근데 전자가 무권리자였을 때 뭐예요? 이자의 보호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민관계는 말 그대로 이웃하는 토지들 간의 이용조절 관계 부동산이만. 그 다음에 물건중 뭐예요? 용익 물건은 부동산이만. 그 다음에 담보 물건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 중에서 유치권의 객체는 타인 소유 물건이죠. 따라서 타인 소유 물건이면 족하기 때문에 동산, 부동산 불문한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치권이 많이 떴습니다. 다음 중 동부동산을 구별할 실익이 없는 거라면요,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은 물건 중에 어디에만요? 동산에만 그죠. 동산에만. 그 다음에 저당권은 내가 내 아파트를 뭐요? 은행에다 저당을 맡기고 돈을 빌렸더라도 그 객체인 부동산의 아파트는 여전히 누가요? 저당권 설정자가 점유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대에서 뭐요? 외부에서 이 같은 저당권의 존재와 그러되는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를 안전하게 뭐요? 공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물건에 한해서만 저당권의 설정이 가능하다고 그죠. 거래 안전에서. 그래서 이와 같은 저당권의 존재 등을 안전하게 공시할 수 있는 물건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원칙 부동산에만 저당권이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적으로 동산이라도 뭐요? 자동차, 선박, 항공기 이런 것들은 뭐요? 등기 등록으로 공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자 일단 민법 총칙은 여기까지인데 그죠? 어차피 우리 채권 물권법을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민법상의 권리중 그죠? 권리중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로서 공시되죠. 그래서 지상권과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더라고요. 자, 민법 총칙은 여기까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정. 소유의 서로 먼저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자들을 무주물 선점이라 하는데 대상 뭐야? 동산에 한다 그죠?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효취득 둘 다 인정됩니다. 다만 요건이 부동산을 원칙적으로 20년간 소유서로 점유 사용을 해야 함에 반해서 동산은 원칙 10년입니다. 앞에서 부합 조문 읽었다 그죠? 부합의 효과가 다릅니다. 부동산과 물건이 뭐야? 부합했을 때는 언제나 기존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동산과 동산이 부합했을 때는 원칙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부합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는 공유 관계가 성립합니다. 한매 다 인정이 됩니다. 다만 그 한매할 수 있는 기간이 뭐예요? 부동산은 최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합니다. 자, 기출 문제를 볼게요. 물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의 일부는 뭐예요? 예조로 용의 물건의 객체가 될 수 있다. 2번 사채요구는 뭐예요? 마지막 줄 유채물이다 그죠? 물건 맞죠? 예. 매장, 제사, 공양의 대상이 있으면 물건이란 겁니다. 물건 아니면 틀립니다. 그 다음 3번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범석 공중과 지하에 미친다 그죠? 그 다음 4번 최소한 기둥과 지붕 주벽이 이루어지면 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 인정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일이 통념상 적극이요. 독립 건물을 볼 수 없는 적극이요. 독립 건물을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다.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다. 적을게요. 그래서 뒷부분이 미리 떴다 그죠? 근데 종물은 뭐예요? 주물과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 합니다. 근데 정착물 아직까지 뭐예요? 토지와 독립성이 없다 그랬죠.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죠. 종물은 어디까지나 주물과는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매일 문제 5번을 먼저 볼게요. 아직까지 우리가 주종물을 확인을 안 했지만 주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명인 방법도 갖추지 못하고 임목 등기도 하지 않았다 그죠. 그러면 명인 방법도 갖추지 못하고 임목 등기를 하는 수목은 여기까지 밑줄 그시고, 자, 어디가 틀리느냐? 따라서 수목은 뭐요? 원칙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이라 뭐요? 토지의 일부다 그죠? 토지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토지와 독립성이 없다 그죠.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목법에 따라서 임목 등기를 하거나 뭐요? 명인 방법을 구해야 돼요. 따라서 아직까지 이와 같은 상태에 되지 못한 수목은 토지의 일부니까 독립성이 없기 때문에 토지의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종물은 독립한 물건이어야 하므로 틀렸습니다. 그 다음 2번 주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에도 뭐요?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관계가 인정되면 유추 적용이 된다. 그 다음 이거 종물은 주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뭐요? 100조 2항은 임의법규다 그죠. 따라서 종물을 따로 처분키로 한 약정도 유효죠. 무효이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 주물 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은 종물에도 미친다 그죠. 이때 종물은 현재의 종물이죠. 저당권 설정 전후의 종물이죠. 따라서 설정 이후에 부속된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맞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종물은 주물의 구성 부분이므로 구성 부분을 체크할게요. 어디까지나요? 종물은 주물과는 다른 독립한 물건이어야만 한다 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주물의 구성 부분으로 독립성이 없다. 틀렸다 그죠. 독립한 다른 물건이어야 합니다. 그럼 틀린 것은 어느 겁니까? 기역 틀렸고 그죠. 그 다음에 디귿 틀렸고 그 다음에 미음 틀렸다 그죠. 그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주종물로 갑니다. 자, 물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논점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출문제를 매일 문제하고 뭐요? 교재에 있는 기출문제를 분석했는데 대부분이 하나의 논점에서만 5개 지문이 완성되지 못한 물건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지문을 가지고 문제가 구성이 됩니다. 근데 주종물에서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은 5개의 지문이 뭐예요? 모두 주종물에서만 지문이 구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먼저 조문을 볼게요. 100조 1항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위해서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 체크하면 되죠.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부속하게 돼. 부속동을 할게요. 부합이라면 된다 그죠. 부합은 하나의 물건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어디까지 종물과 주물은 뭐요? 다른 물건, 즉 독립한 물건입니다. 이를 뭐요? 부속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죠. 즉 주물 옆에다가 위치시킨다 그런 의미로 그죠. 부속물을 종물이라 한다. 이항 효과 주종물 관계가 인정되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겁니다. 자, 넘깁니다. 그 주종물의 여러 가지가 박스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136페이지 재료 박스 거기다 보시고 다만 둘째 줄 마지막부터 먼저 볼게요. 다만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뭐요? 유료 저장 탱커 그 다음에 뭐요? 건물 지하에 매설된 정화조는 종물이 아니다. 어디 체크할게요. 자, 왜 종물이 아니냐는 요건에서 봅니다. 첫 번째 종물이 되려면 뭐요?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이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공하다는 것은 계속 도움을 준다 그죠. 효용을 증대시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도움을 주는. 그 다음에 상용 그죠. 계속해서 따라서 일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은 종물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디에다가 도움을 줘야 돼요? 주물 자체 직접 도움을 줘야 됩니다. 따라서 TV라든지 뭐예요? 에어컨 이런 것들은 건물 자체에 도움을 주는 관계가 아니라 건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 주죠. 사실 이런 것들은 건물에 대한 종물이 될 수 없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볼게요. 요건 동그라미 1번. 종물이 되려면 간염상, 즉 다른 말로 사회 통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일상적인 경제적 용품에 도움 주는 관계가 인정이 되어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종물이 될 수 없고 그 다음 미연 체크할게요. 주물 자체에 직접 도움을 주는 관계. 다섯 거주하는 사용자나 뭐요? 소유자 등에 도움을 주는 TV, 에어컨 등은 종물이 될 수 없다 그죠. 자,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시 다음 시간에 주종물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시간 관계상 미리 주종물에 관한 문제도 일단은 매일 문제를 미리 봤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까지는 진도가 무난하게 진행이 됩니다. 원래 3회차의 진도는 물건 끝까지인데, 그죠? 네. 1시간 분량이 남았고, 앞으로도 진도표에 크게 벗어나지 아니한 어떤 수준에서 진도가 쭉 갈 겁니다. 그리고 민법 총칙이 빠른 시일 내에 맞춰지게 되면 물권법과 채권법을 조금 기본 이론보다 더 심화적으로 내용을 알차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화반에서는 시험 문제하고 상관없는 배경, 기타 배경 설명은 마구마구 생략하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지문 위주로 기출 지문을 계속적으로 연습하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최대한 많은 기출 지문들을 연습을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